네, 안녕하세요. 저 대구시청 앞에 저희가 왔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 활동지원지부 대경지회랑 저희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 안전 방관하는 대구시와 중개기관 규탄한다 라는 제목으로 저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의 사무국장 전덕규입니다. 참여하신 분들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장애인 활동지원지부 대경지회에서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조합원분들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대 단위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림택시분회에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노총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연대 지회에서도 와주셨습니다.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 정부가 책임져라. 대구시는 조례 제정으로 활동지원사의 안전과 지위를 보장하라. 예, 제가 먼저 그 기자회견을 저희가 열게 된 좀 경과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사실 다른 여러 보도들에서도 보셔서 좀 아시겠지만은 좀 큰 사건이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2023년 6월에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사건인데요. 그 한 활동지원사가 그 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분이 밀쳐서 뒤로 넘어져서 다쳤는데요. 지금 가족에 의하면 지금 이 자리에도 나오셨는데 전치 8주가 나왔고 후유증도 심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큰데 그 사용자인 활동지원기관과 정부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의 활동지원기관이 가족에게 휴직서와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있었고요. 사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은 처벌을 받는데 그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휴직서와 사직서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발적 사직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활동지원기관은 사실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이런 단체들이 수탁하도록 제도가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사실 좀 사업기관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정부는 어떠한가?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사실 상식적으로 기자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없는가? 이런 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러 언론에서도 다루었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장애 유형 등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배치 기준이나 상황별 대처 지침 이런 게 있느냐?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답이 가관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정해주는 게 오히려 맞지가 않다. 민간 종사자나 민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민간의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죠. 이런 일은 사실 저희 현장에서는 새롭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 활동지원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기관에서는 사직서를 받거나 일을 매칭해 주지 않고 수입이 없어진 활동지원사들이 지쳐서 현장을 그냥 떠납니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의 일이라면서 방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발달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은 노동조합에서는 수년째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지원 제도가 좀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서비스 방법이 만들어져 있다. 현장의 활동지원사들이 발달장애인 서비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돌발 행동 일어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정부에 수년째 했는데도 정부가 이걸 안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좋은가 하면 좋지도 않습니다. 좀 중증장애인들 회피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사실 활동지원사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저는 좀 중증장애인 분들이 더 선호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부여돼서 사실 출퇴근 이동 시간이 저희는 근무로 책정이 안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시간이 많은 이용자가 일거리도 많고 출퇴근 시간, 무급 출퇴근 시간도 줄일 수 있어서 활동지원사 입장에서 좋습니다. 그런데도 중증장애인을 회피한다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은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좀 도저히 못하겠는 장애인 이용자들을 포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을 사실 활동지원사를 구인하는 장애인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알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 분들이 오히려 이런 분들을 좀 잘 파악하지 못해서 회피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더 지원해야 함에도 활동지원사 개인이 감당해야 돼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선입견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조합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발달장애인 돌발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매칭 초기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힘든 초기에 사고 발생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제 활동지원사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져야지 된다. 기존의 활동지원사와 새로 인수를 받는 활동지원사가 동시에 서비스를 하면서 좀 서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보 그리고 발달장애인 돌발 행동에 대해서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은 산재 상담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달장애인 돌발 행동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는 있는데 활동지원사의 노동 안전 문제가 발달장애인 문제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 현실에서는 활동지원사들은 그 사고로 다치고 질병으로 아픈 사례들이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사고 위험이 많은데요. 신체 장애인들 사례를 들자면은 좀 장애인 분들이 사실 좀 마른 몸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해도 막 이제 뭐 몸무게가 40kg 이렇게 나가십니다. 많게 나가시는 분들은 100kg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몸을 가지시고 이제 아무런 걸 못 하시고 누워 있으시는 장애인 분들을 활동지원사들은 혼자서 들어옮겨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목이나 손목이나 허리 이런 쪽에서 이제 당연히 상시적으로 이제 근골격계 질환의 질병으로 달고 사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사실 전동 휠체어 따라서 걸어 다니다 보면은 하루에 10,000보, 20,000보 이렇게 걷는 게 걸음거리가 많다 보니까 또 발바닥에 이제 근육 염증 생기는 사례도 되게 많고요. 뭐 사실 저만 해도 이제 그 신체 장애인분 지원하다가 어깨를 다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발바닥 치료를 한 2년 정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질환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용자 가족에 의한 폭언과 폭력, 그리고 성희롱, 성폭행도 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프고 사고 위험도 많은데 아파도 실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일단 대체 인력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은 사실 이번 사건에서도 또 이제 기관이 한 것처럼 그 활동지원사에게 사직서를 요구하고 일거리를 안 줘서 또 이제 노동자가 현장에 이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지난 3월 8일에도 그 성폭력 피해 노동자가 최초로 산재 인정을 받은 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번 사건과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임을 정부가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실태들을 말하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확한 실태에 대한 파악이 먼저 돼야 됩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노동조합 자체에서도 조사를 하고 하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공신력 있는 실태 조사 되어야 합니다. 활동지원 제도가 2007년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법제화된 해가 201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의 노동 환경이라든가 노동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전혀 전무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취지는 대구시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 이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그 조례 내용에는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 그리고 그런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까지를 요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은 활동지원사의 입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여기 왔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시범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초창기 때부터 계속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일하면서 한두 가지 불편하고 뭐 저기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오늘은 이제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함으로써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주위에서도 보면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는데도 어디 하나 뭐 하나 받을 수가 없고 그냥 월급이 한 달 시급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고 생활하기가 힘들어도 어디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일을 하면서 몇 번씩 한 번씩 다치고 해가지고 전번에 이용자하고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이제 무릎이 연골이 찢어지는 바람에 그래 이제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원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아픈 게 하나도 느껴지지 조금만 아팠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한 3시간, 4시간 자꾸만 흐를수록 발을 갖다가 구부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픔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지금 당장 입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이제 병원을 왔는데 이용자하고 이거 생각하니까 앞이 막 캄캄했어요. 이용자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는 거의 장애인분들의 손발이 다 돼가지고 일을 하는 입장이라서 제가 없으면은 그것부터 막 걱정이 돼가지고 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입원할 수가 없는데요. 이카이가 선생님은 의아해가지고 아니 지금 입원 안 하면은 계속 연골이 더 찢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더 힘들게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하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빨리빨리 막 연락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입원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입원을 하고 있으니까는 한참 있으니까 난 당연히 산재 처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사무실에서 사람이 나오시더니 하는 말이 산재도 처리해 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공고사직을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도 있다 하면서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때 막상 어떤 게 저건지 지식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어가지고 아무튼 하루는 생각을 해보겠다 하면서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이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누워서 생각하니까 그래 공고사직 해가지고 저기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공고사직을 갖다가 이제 선택 이제 둘 중에 요것도 있다고 권하시길래 얘기를 갖다가 하길래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센터에서 왜 이런 요번 일도 그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당하셨다 하니까는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마음도 있잖아요. 막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들도 별로 사고를 안 당할 것 같은 일인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사고가 많거든요. 그러나 이번 기회에 우리 활동 지원사들이 좀 안전하게 좀 일할 수 있는 노동권과 좀 어디가 진짜 근골격계 그 질환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무릎이라든지 저도 오랜 세월을 갖다 하다 보니까는 족저근막염으로 뇌에 들어가서 치료도 중간중간에 아프면은 치료도 받으러 가야 되고 협착증과 우리 초기에는 거의 장애분들을 무슨 그런 기계 같은 거 이런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손수 막 다 안아서 내려드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척추 이거 협착증까지 해가지고 그것도 수시로 이제 치료를 받고 이러는 형편인데 일하면서 우리는 시급제로 일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병원에 갈 시간이 그렇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오늘도 저는 근무하는 날 일을 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딴 활동 지원사분들도 많이 여기 나오고 싶어 하시지만은 여건상 그래서 저도 일을 갖다가 하루를 갖다가 빼고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이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 우리 활동 지원사 저도 이제 활동 지원사로서 일을 해보고 하니까는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알려가지고 아무처럼 안전한
하지만 다쳐도 좀 편하게 이제 우리가 그 보상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우리 활동지원사의 권리를 갖다가 노동권, 안전, 건강권을 이 기회에 아무쪼록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 입장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2021년 7월경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2년간 보살피던 장애인에게 2023년 6월 13일 오후 5시 30분경 장애인이 한 도전 행동으로 인해 뇌를 크게 손상되어 최초 소견 8주를 진단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재활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으며 10kg 이상 살이 빠진 상태며 후각장애 진단을 받고 이석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등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 방안이 없어서 저는 공론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 보배드림과 유튜버 통하여 공론화를 시작하였고 7월 11일경 JTBC 사건반장을 통하여 반송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언론화가 되었습니다. 복지재단 측으로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8월 3일 어머니가 속한 복지재단 측에서 담당자분과 만나서 휴가원 사직서를 요구하는 작성 요구를 8월 3일 날에 시행을 하였고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고미숙 국장님 통하여 알게 된 이후 복지재단 측에 철회를 하기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8월 4일 대구 중구청 장애인복지과 연결 후 시정조치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의제기 신청 등과 8월 4일 관련 위법행위를 시정조치하기로 재단 측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한 처우 등에 관련한 위법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국에서 대구 지역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는 직업 처우 개선 등이 제일 열악하다는 걸 대구시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걸 이번 사고로 알게 되었습니다. 타 지역엔 활동 지원사 역량 강화, 심리 지원 등 프로그램 등을 한다는 지역들이 있는 반면에 대구에서는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지만 대구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구시는 왜 아직까지도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방향 등 제대로 된 매뉴얼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방관자랑 같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장애인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더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겪은 이번 사고로 저 역시나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만 신경 쓰시는 것보다 극한 노동력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는 직업에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 정부가 책임져라. 대구시는 조례 제정으로 활동 지원사의 안전과 지위를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장애인 활동 지원사도 노동자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 그 권리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지난 6월 대구에서 한 활동 지원사가 발달 장애인의 도전 행동으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 사고로 활동 지원사는 후각을 상실하고 언어와 기억력에 장애를 겪는 등 후유증도 심각하다.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하는 활동 지원 기관과 정부의 태도가 가관이다. 활동 지원 기관은 사고 후 당사자도 아닌 가족에게 사직서를 내밀었다. 장애 유형에 따른 배치 기준이나 상황별 대처 지침을 묻는 기자에게 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종사자나 민간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그 책임을 떠넘겼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 기관의 태도는 새삼스럽지 않다. 활동 지원사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폭력의 피해를 입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간은 가급적 빨리 활동 지원사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애쓴다. 정부는 민간 기관의 책임이라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활동 지원사들은 일상적으로 부상과 질병에 노출돼 있다. 2019년 공공운수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중 사고를 경험한 비율이 16.26%이다. 2022년 경기복지재단 산하 누림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감염성 질환 20.8%, 근골격계 질환 16.8%에 달하고 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13%에 달한다. 그럼에도 활동 지원사들이 산재에 해당하는 줄을 모르거나 산재 신청을 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모르거나 혹은 산재 승인이 어렵다는 사용자의 말에 지레 산재를 포기한다. 산재 신청 비율은 공공운수노조 실태조사에서는 15.1%의 누림센터 조사에서는 7.6%에 불과했다. 장애인과 그 가족에 의한 폭언과 폭력도 경험한다. 2019년 서울복지재단 자료에 의하면 이용자와 가족에 의해 업무 도중 정신적 육체적 괴롭힘 13.4%, 언어폭력 9.9%, 신체폭력 3.5%, 성희롱 성폭력 6.3% 등을 경험하고 있다. 누림센터 실태조사에서는 이용자와 가족으로부터 비난, 고함,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답이 18.2%였고 밀치기, 주먹질 등 신체적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7.6%, 성희롱적 발언이나 신체 접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답이 6.3%였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17년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활동 지원사 산재 관련 통계가 없다. 정부의 실태 조사가 없으니 지원 계획도 없고 사회 인식이나 현장의 상황도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정부의 사회 서비스 업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생색을 내려면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부터 챙겨야 한다. 사회 서비스 노동자가 다쳤는데 민간의 책임 운운하는 정부라면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 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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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져라. 대구시는 조례 제정으로 활동 지원사의 안전과 지위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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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라. 2023년 9월 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장애인 활동지원지부 대경지회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